아, 유럽인인 그리스의 시인이죠. 그 엔티파트로스가 기록한 그 내용이 가장 유명한 내용이죠. 그 보통 BC 3세기 전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그때 있었던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 혹은 그 아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그 유명한 로도스의 거상을 이야기하죠. 로도스의 거상은 그 높이가 30m에 이르렀다. 뭐 이러는데 믿거나 말거나죠. 물론 본 사람이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진이 나서 BC 226년에 무너졌다. 그 있었던 위치는 그 현대의 그 이라크 지역이죠. 그 다음에 바빌론의 그 공중정원, 바빌론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이라크에 있었다 그러죠. 그 왕비를 생각해서 왕이 만들었다. 그런데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정원이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뭐, 이게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시인의 기록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뭐 본 사람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상상도죠. 세 번째는 자 여기 나오는 그 영묘죠. 마우솔로스의 영묘. 그래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큰 그 묘지죠. 근데 뭐 여긴 또 따로 그만큼 큰 페르시아에 있었던 영묘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동상으로 쫙 서 있었고 위에는 동물의 동상이 서 있었다. 뭐 이런 기록만 남아있죠.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림피아에 있었던 제우스 동상. 그래서 뭐 동으로 장식이 돼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제우스는 듀스죠 영어로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의 왕 중의 왕이죠. 신 중의 신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기자의 피라밋. 그래서 기자의 피라밋은 원래 그 껍데기가 그 번쩍번쩍거리는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귀족들이 그 이후에 집을 짓느라고 다 뜯어가고 맨 꼭대기에 몇 개만 남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 시대 자체가 벌써 틀리죠. 3000년 전이니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르테미스의 신전. 이것도 뭐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죠. 이것도 역시 신전이니까. 그리고 그 에피소스에 있었다. 에피소스는 오늘날 터키에 있죠. 그래서 터키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들리는 자리인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가 그 자리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돌기둥 몇 개 있는데 그거 갖고 뭐 그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서관 그 등대. 그래서 그 등대가 뭐 얼마나 컸는지 뭐 몇 마일 밖에서도 그 등대의 불빛이 보였다. 그런데 무너졌다. 지진이 나서. 그래서 오늘날도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 잔해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뭐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이 전부 유럽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고대 7대 불가사의는 전부 유럽에 상관된 내용이죠.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야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놀라운 것이라면 만리장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유럽인들의 본 눈으로 정한 거는 옳지 않다. 이런 불평이 제기됐죠. 그래서 새로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7대 불가사의가 요 그림에 있는 내용이죠.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저게 뭐지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뽑은 21개 그 캔디데이트 그 후보작을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죠. 그때 제주도도 뽑힌 거고요. 그래서 7대 뽑힌 거는 첫 번째가 만리장성이죠.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시작해가지고 중국 역사를 두고 건설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서 봤던 페트라죠. 세 번째는 이거는 저는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현지 말로는 히우데자네이로입니다. 거기에 있는 크라이스트 리디머 예수상, 예수상이 가장 가난한 동네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번째가 마추픽추, 없어진 인디안 문명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데 아직도 문명은 잘 보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체첸이짜는 피라미드죠. 멕시코에 있는. 근데 멕시코 피라미드는 묘지가 아니라 신전이죠. 그래서 아주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런 규모가 큰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로마에 있는 거고, 두말할 필요 없이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들어가야죠. 콜로세움 안에. 그래서 우리 영화를 통해서 글래디에이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아주 굉장히 아름답죠.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대 마던 세븐 원더스 오브 더 월드 7가지 세계 불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가본 것,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물론 꼭 가봐야 될 필요는 없죠.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2004년 제 사진이니까 16년 전인데 참 젊었네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방문한 7대 불가사의, 그때는 정해지기도 전이죠.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갔으니까 여기는 제가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곳인데, 로마 콜로세움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간 곳은 2005년도에 1년 뒤죠. 리오데자네이로 예수상, 크라이스트 리디머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제 친구가 파라과이에 살고 있어서 걔 만나러 가는 김에 들렸던 곳이죠. 그래서 사실 여긴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체 여행이 아니면. 리오가 굉장히 위험한 도시죠.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진짜로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위험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무식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그때 다녀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죠. 마추픽추는 가는 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까지 직접 가는 무슨 비행기 편도 없고, 일단 국내선을 또 타야 되고, 국내선을 타도 또 멀리 떨어진 데서 또 내려갖고 다시 또 기차를 타고 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이러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 고생은 좀 했지만 혼자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상도 깊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녀온 7대 불가사의는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죠. 2014년에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가려면 미국에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를 개인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 초청장이라는 게,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가 비슷한데 초청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비자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는 제가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곳입니다. 근데 참 단체 여행도 편하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혼자 돌아다닐 때는 뭐 당장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 걱정했는데 딱 버스 타고 내리면 또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 딱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뭐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또 그거 지켜야 되고 지키다 보면 나 혼자만 지키고 앉아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곳이 만리장성. 그 다음에 간 곳이 2016년 2월 달에 이제 타지마할 그 뉴델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단체 버스를 타고 같이 갔죠. 근데 한 외국인 전용이라 한 10명 정도 타고 갔습니다. 타지마할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이런 하얀 빌딩 이 모양으로 생긴 거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타지마할만 이 보통 대리석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검해지죠. 그 포라 그러죠. 그 구멍 그 속에 그 때가 껴가지고 근데 이 타지마할 이 돌은 때가 안 낀다 그럽니다. 딱 그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타지마할이 뭐 아름답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 처음으로 제가 혼자 갔습니다. 제 그 와이프가 인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제 와이프는 타지마할은 가지 못했습니다. 타지마할 갔다 온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17년에 다녀온 곳이 이제 그 체첸이자 마야 유적지. 체첸이자는 여기 사진을 보면 뭐 조그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전이죠.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모가지 뚝 자르고 심장 탁 꺼내고 그런 일을 하던 바로 그 신전입니다. 그래서 체첸이자는 그 유명한 휴양지죠. 캔쿤이라는 데가 있죠. 그 캔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인데 멕시코는 외국인만 봤다 그러면 바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 딱지를 띄던가 아니면 뒷돈을 달라 그럽니다. 저는 그때 렌트카를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갔는데 돈이 들더라도 고속도로가 돈이 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안 가고 로컬길로 가고 시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컬길로 가면 꼭 경찰한테 그 뜯기고요. 고속도로로 좀 돈을 내고 가면 고속도로에서는 뭐 세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좀 무사히 다녀온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참 인상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 곳이 그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던 그곳이죠. 그래서 요르단에 있죠. 그래서 요르단에서 암만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또 한참 그 차를 몰고 내려가고 또 도중에 무슨 사해도 구경을 하고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페트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걸어 들어가면 그 로마 시대 유적지도 있고 같은 그 유적 컴플렉스 안에 그래서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 여행이 아니라면 가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렌트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7대 불가사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있기 때문에 명예 7대 불가사의라고 흔히 얘기하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유적. 그 기자의 피라미드죠. 그래서 기자의 피라미드에는 저는 2006년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1 이렇게 써놨는데 기자 피라미드는 뭐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또 그 기차를 타고 밤기차 슬리핑카를 타고 또 저 아래 뭐 룩서르니 이런 데 다녀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신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갔다 왔죠. 거기다 +1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참 살면서 한 20년 정도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뭐 젊은 사람들 같이 한꺼번에 쫙 돌아보진 못했어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 하나를 갔다 오면 다음 걸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일을 하면서 또 힘들다가 한번 싹 다녀오면 피로가 싹 풀리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 자랑이지만 제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다 돌아봤다. 플러스 원까지 갔다 왔다. 이런 자랑질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좀 즐거운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한번 떠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